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한홍구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간이 뭐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김구 위험한 뭐 대화 비망록, 뭐 비망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렇게 명칭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유어만이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자, 그 이야기를 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서 뭐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뭐 작년에도 뭐 그런 책들을 계속 뭐 썼고, 또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김구의 실체를 이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김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환상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그런 점에서 그 환상을 깨뜨리는 작업이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부 다 하나하나 사실을 발굴해서 분석을 해서 저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게 나온 게 위험한 비망록의 실체를 가장 먼저 밝힌 게 조갑재 기자예요. 이분이 2009년도 9월에 월간조선에다가 뭐 실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이화장에 있는 김구 위위완 대화 비망록 그렇게 써놨어요. 야, 근데 재밌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류위완이 아니라 류위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은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발표 요지, 이 보고서의 비망록의 기본적인 요지는, 김구가 지금 북한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죠? 첫 죽일 인간인데, 그래요. 야, 그런데 이 조갑재 대표도 참 이 낭만적이고 참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 비망록을 두고 와서 평가하기를 김구에게 내게 불리한 데이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내용이 무슨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조갑재 대표도 김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환상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뭐 그 양반이야 뭐 나이가 너무 돼가지고 이제 뭐 저기 뭐 그러니까 뭐 그런다 하고 이건 이제 뭐 제가 내가 있나? 아니구나. 이건 이제 거기 2023년도 1월 26일에 유석채라고 하는 기자가 쓴 이제 뭐 칼럼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뭐 건국전쟁 관련 뭐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영화를 다루게 되면서 이런 신문 기사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험한 비밀회담의 내용은 김구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김구의 다른 것은 전부 문제가 없는데 그 아킬레스가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유석태 이 친구도 지금 현재 김구가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위험한 보고서를 검토한 거예요. 그죠? 형편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유석채라고 하는 기자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해야 하신 김구, 이 분단의 원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검토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고 너무 이런 걸 가지고 막 너무 시간 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뭐 저기 아시아 투데이 3월 10일에 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갑제 대표는 류위완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류위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저기 문서에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거기 단초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점이 있고, 또 이종찬이가 또 나와가지고 또 이런 헛소리를 또 하고 있네. 이 인간이 거기 24년도 4월 5일자 강복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강복회보에다가 그 당시 시점이 이제 건국전쟁이 나와가지고 막 이 100만을 돌파하네 어쩌네 해가면서 막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인간이 그걸 비판하는 그런 이제 저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김구를 함정에 빠뜨리고 개인 영달을 위한 거짓 정보를 이 보고서는 담고 있다. 뭐 이따구 식의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개인 존재감을 과시한 유의한 보고서. 잠깐 이정찬이 잠깐이가 참말로 이혜영이가 자기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 사람이 무슨 뭐 독립운동가라 해가면서 막 팔아가면서 막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지금 강복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이혜영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은 강복운동 뭐 독립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벽주의자이고 무정부주의자예요. 근데 무정부주의자가 독립을 한다?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가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혜영이는 그 당시 제 책, 그 작년에 나온 책의 5장에서 이제 뭐 몇 개 장에서 검토하는데 정화함이라고 하는 남아한인연맹의 이 사람이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아한인연맹이라면 뭐냐면은 한국인들의 무정부주의자 하나의 모임 단체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그렇게 뭐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제 하는 일들은 이 청부살인 같은 경우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에요. 이런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를 갖다 두고 와서 무슨 뭐 독립운동가가 어떻고 무슨 뭐 환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종찬이의 아버지도 그런 짓을 했던 것 같고 이규학도 이규창 그 동생 아들놈도 그렇고 이혜영도 물론 그렇고 집안 전체가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무슨 뭐 독립운동 했네 어쨌네 해가면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이거 작업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한홍구야, 한홍구. 이 인간이 지금 뭐 성공회대 그 뭐 역사과 교수과는 뭐 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막말은 다 하고 다니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뭐 엄청 하고 다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염을 길렀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5년 이전 단계에 찍은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뒤에 얼마 전에 이 인간이 장가를 또 갔어요. 또 이 인간도 참 능력도 좋아. 나는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이 인간 2번씩이나 가고 그러네. 와. 근데 이제 장가를 간 뒤부터는 이제 수염도 깨끗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네.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 인간이 이제 그 건국전쟁이 나오고 건국전쟁에서 이석춘 선생 내가 막 승부를 씹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겠다고 이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또 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뭐 저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면 한번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될 일이지만 보게 되면 이거요. 건국전쟁의 백범에 대한 총질을 했다. 이석춘이는 백범을 두고 와서 이중적인 인격자를 했고 정황기를 반역자라고 그런다. 맞는 이야기인데 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석재가 또 뭐 저기 신문에서 뭐라고 하겠네 해가면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나도 몰랐었는데, 몰랐고, 조갑대 대표도 그걸 의식하지 못한 것 같고, 유 교수님도 의식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인간이 이 위험한 보고서에서 그 성명에 대한 서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 위만이 아니라 원래 중국식 표기 혹은 국제적인 표기는 위완이거든요. 그걸 근데 여기서는 문서상에서는 만으로 표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철성이라고 하는 이름 내에서도 마찬가지 이 한국식의 한자 음독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 외에도 한 명 더 있어요. 오철성이라고 하는 인물 플러스 이제 왕세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보고서상에서 국제적인 표기가 아닌 한국식 음독 표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봐라 이거 괴문서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오 그래 좋네 알았어 그래 아니 뭐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원구는 뭐 유언 보고서를 갖다 놓고 마서 뭐 괴문서가 어떻고 해가면서 무슨 뭐 이거 가짜 아니냐 막 해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는 이만이라고 하는 그 여기 표기 한자 음독 표기를 해버렸어요 한국식으로. 원래는 위위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해왔어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했다는 것. 오철성도 그렇고 왕색을도 마찬가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구 이야기는 어떻게 위험한 지가 작성한 문서인데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니?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원구는 한 가지 제대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김구는 중국에서 20몇 년을 5, 6년 살았나요? 19년부터 살았으니까 45년까지. 중국어를 할지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뭐 밥 먹었니? 밥 먹었다. 그 정도는 다 하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중국인들하고 만나면 꼭 통역이 있어야 돼. 그러죠? 그러면은 이야기는 간단해. 이어만이가 김구를 만날 때는 분명히 통역이 있었겠죠? 바로 그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원구는 바로 그 사실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한성일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있어요. 12일자, 48년 7월 12일. 그러니까 이어만이 김구를 만난 그 다음날 일자로 지금 나온 신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1일 상호 10시.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시인데 10시라고 지금 표기를 했어요. 이것도 뭔가 저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변형태라고 하는 인물을 대동하고 김구를 방문하여 2시간에 걸쳐서 여담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변형태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형태가 누군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변형로 시인 변형로의 친형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50년대, 60년대 초반에 돌아가시는데 50년대경에 책을 많이 냈어요. 시집도 내고 뭐 회고록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냈어요. 근데 글솜씨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의 그 이력을 보니까 92년도 경기도 부평 출생이고 1916년에 중국에 유학을 해서 해파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45년에서 49년 뭐 한 초반까지는 고려대학교에서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러다가 49년도에는 필리핀 특사로 파견돼서 활동을 했고 51년도부터서는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이승만 정부의 외교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무슨 국무총리까지 겸직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기초하게 되면 새로운 우리는 가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바로 변형태라고 하는 인물이 유엄한과 김구가 대담하는 자리에 통역으로 참석을 했겠죠. 했어요. 그죠? 그랬고 거기서 이 인간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대화 내용이 너무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영문으로 비망록을 작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비망록은 그러면 왜 작성했을까?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승만과 미 군정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문으로 작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 완이 아니라 만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훨씬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비망록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전체를 훑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그런 정식의 어떤 그런 보고서 형식을 갖추게 되면은 날짜가 들어가고 뭐 사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는 위험한 희망록이라고 종래에 알려져 있는 것은 실제로는 위험한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보기 이런 조건들을 볼 때는 이건 변형태가 작성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도 이제는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변형태가 작성한 김구 위험한 비망록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제작자 집필자의 이름이 명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조갑대 대표가 기사 김구 류이완 아니 본문에서 그 문서상에서는 만으로 돼 있는데 이 양반은 완이라고 또 해놨어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실태들을 고려하게 되면 과연 이 타이틀이 적절한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야, 이거 뭐 갈라면 멀었는데 막 이렇게 벌써 이런 거 해버렸으면 어떡하지? 뭐 그래요. 자, 여기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유석춘 교수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료와 방법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보고에서는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유엄한의 그 비망록을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있어요. 그죠?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망록을 좀 더 실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비망록 플러스 유엄한이가 중국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앞뒤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자, 그러니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47년 5월부터 48년 7월까지 유엄한이가 중국 정부 앞으로 약 18건 정도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전문으로 낸 거. 아주 짧아요. 짤막짤막 해가지고. 그런데 18건인데, 그 18건 가운데 김구와 관련된 건이 3건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도. 아마 이건 내가 세상에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렇게 했는데 그 3건들을 여기서는 또한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플러스 위험한 비망록 보고서라든가 플러스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이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되는 관련자들이 한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비망록이 갖고 있는 논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그래서 그걸 데이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책을 펴게 되면 거기에 총 18건이 나오고 18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김구 관련 3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시계열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 종래에 우리가 비망록 이야기할 때는 비망록만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해석 자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를 좀 더 이제 해소시키면서 진짜 실태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비망록뿐만이 아니고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학술적인 뭐 키워드로 한다면은 종래 비망록만 이 전제로 하는 분석을 정태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분석은 조금은 동태화시킨 그런 이제 원점으로 이 실태를 파악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유어만이 누구인가 하게 되니까 97년도 호북성 이창 출신 위스콘신대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놀랍습니다. 그죠? 이 시기에 이런 이제 학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 47년도 1월 주한 총영사, 그 다음에 12월에 유엔한이 중국 대표, 48년 2월 유엔한이 단장을 했고요. 중국 대사를 역임했고, 그 다음에 49년 1월에는 신유엔한이 한국위원단 중국 대표로 활동했고, 그리고 이 이어만이가 유엔 한국위원단 대표로 48년 12월에 파리 제3차 유엔총회에 나가서 한국 정부 승인을 호소하는 연설을 해요. 감동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대한민국 건국에 큰 이제 공헌을 한 분이다. 그 점이 있고 또 이분의 큰 업적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정부 수립이 선포하기 이전 단계에서 벌써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미국 막 그렇게 나가는데. 자, 그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어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어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은 옆에 있는 분은 중국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임시위원단 사무총장인 호세택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저 뒤에 인물이 이제 그 초대 단장했던 저기 레논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뭐 저기 위원단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시점에서 지금 위원단이 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지금 뭐 촬영된 사진이 아닌가 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앞서 그 저기 기본적인 뭐 방법과 뭐 시각 데이터를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48년도 7월 11일 그러니까 위험한 비망록이 작성됐던 경위를 전후로 해서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 단계를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지금 이 장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우선 뭐 첫 번째 보고서가 3월 8일자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어만이가 지금 중국 총영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부 앞으로 지금 보고서를 낸 것인데, 그러니까 전문이기 때문에 전문은 10줄 이내예요. 아주 짧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밝힌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냐? 김구와 관련해서 김구가 지금 단선 단정을 반대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자기가 이제 조사해서 동국에다 보낸 것인데, 첫 번째는 북한 단독정부 수립 부실이 된다. 군정화의 뭐 자유총선이 불가능한 건 아니냐. 남북회담 이후 총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네 번째라는 거예요. 남한 단선 단정을 해봐야 한민당이 좌지우지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죠? 그런데 무슨 뭐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뭐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탁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하는 2년차 연구가 바로 이제 김구의 남북협상을 가지고 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학회에서 아니면은 많은 학자들이 해왔던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장합니다, 진짜. 와. 이건 뭐 단지 한 건뿐이에요. 이외에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만. 다음은 이제 그래서 뭐 한민당을 뭐 설득하네, 양보하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실려 있고요. 이게 네 번째 논점이 이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나중에 그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의 외교부가 장기적 총통 앞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되는 이승만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때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서 이런 편지를 내고 있어요. 3월 20일자 올리버 앞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김구에게 선거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당신의 제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서신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저기 추가하기를 김구는 지금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그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또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사람과 협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나도 저기 틀리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자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장개석 총통이라든가 중국 정부 요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김구하고 이승만을 정치적 합작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구가 계속 거기에 반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뭐 통일이 어떻고 남북협상이 어떻고 막이,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중국 정부도. 자, 그래서 이제 총통의 그런 연락을 받고 이제 합작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여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명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정치 합작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장덕수 암살에 지금 김구가 배후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적지 않은 혐의가 있으며, 암살범이 총 8명인데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전원 사형 판결을 받아버렸다. 그리고 마찬가지 김구하고 미 군정 관계는 이걸로 해서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뭐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합작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제 자기 그 위험함의 그 절절한 어떤 그런 고민, 죽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생각을 이 보고서에는 또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 17호와 같이 그래서 일전에 보내온 전문이 있었는데 그 전문에 따라서 장개석 이야기를 김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거부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누구 뭐 참으로 해석할 일이다. 뭐 남북협상은 또 성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일자가 4월 20일자 하면은 지금 남북협상 이틀째예요. 19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보고서가 뭐 소련이 남한 총선을 방해 음모를 획책하는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다음은 이제 그 11일 당일 이야기인데, 이 당일 이야기는 앞서 뭐 이석춘 교수님도 혹은 우리가 방송에서도 내가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아시는 분은 아는데 가장 이 내용 비망록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호만이가 지금 김구를 만나서 3시간 동안
야, 어떤 신문에는 막 2시간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1시간, 1시간 반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유어만이가 밝힌 보고서에 보게 되면 3시간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야,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3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위인데, 여기는 이제 그 유어만 비망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 중에서 김구가 자기의 내심을 지금 밝혀버린 내용이기도 하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야, 내가 이번에 남북협상으로 북한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봤던 소감,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두에서.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뭐 북한 문건이라든가 여러 문건을 보게 되면 5월 1일 날 메이데이 행사가 있었고, 그 당시 인민군들을 동원하는 무력 시위가 있었어요. 신문에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기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군대 확장을 3년간을 중지시키고, 그동안에 남한에서 붉은 군대에 대응하려고 하는 군대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군 자체가 철수하게 되면 소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붉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남침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남한 정부가 지금 뭐 서 있다고 하지만 곧바로 엎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에서는 7월 11일 시점에서는 김구는 지금 북한이 남침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구 입장에서는 위험한 당신이 지금 이승만하고 내가 무슨 합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된다. 왜? 어차피 적화될 나라인데 뭔 뭐 합작을 하고 말고 부통령을 하고 말고 오냐 이 말이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답변 내용이. 패 죽이고 싶어요, 그죠? 이런 자를 두고 와서 국부라고 하고 무슨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제 그 위험한 보고서의 이후죠, 이제. 이후에는 또 한 건인가? 한 건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뭐 7월 13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험한 김구가 담화를 한 그 다음 날 지금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애매한 표현도 있겠는데, 이승만이, 이승만과 지금 거기 위험한이가 만났어요. 그 만난 이야기를 지금 보고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을 만나보니까 한민당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부통령직을 김구한테 줄 의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고, 그런데 부통령직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부 수립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북한과 사협하지 않을 것. 이 조건들은 뭘 의미하죠? 지금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점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 보고서에는 11일자에 김구와 약 3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보고서에서 김구하고 만난 이야기를 약 한 2줄 정도가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시에 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위험한 보고서는 지금 현재 여기 동북정부 앞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시기에 전문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전문으로 막 띠띠띠 해가지고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어마니가 11일자 그 희망록을 만약에 중국 정부한테 보냈다 한다면은 이 보고서, 13일자 보고서에서 그렇게까지 막 두 줄 반씩 써가면서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지난번에 전문 몇 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은 바로 이제 앞서 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어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유어만이가 작성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김구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며칠 내에 중대한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김구에 대한 관찰 내용을 이제 이 유어마니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지금 피력한 거예요. 그래서 김구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풍옥상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풍옥상? 풍옥상이 그럼 누구야? 자, 그 점이 중요한 이제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또한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이 풍옥상이 누군가를 알면 되겠죠, 그죠? 자, 풍옥상은 이 인물이에요. 82년생이고 1948년에 이제 뭐 사망을 했는데, 풍옥상은 누구인가? 평의상이라고 뭐 중국말로 부르고 완의성 출신 크리스찬 장군 괴짜군벌, 아주 골 때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 계속 봉직전쟁이 어떻고 뭐 지게파 2차 봉직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신을 또한 일삼고 국민당에 일당하고, 그러다가 또한 이제 30년경에 들어와서는 또한 국민당과 척을 지게 되죠.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37년에 국공합작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당 정부에 다시 또 참여를 해가지고 국방최고위원을 역임했고, 그러다가 3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또한 장개석 타도를 또한 외치는 거예요. 이현주네. 이현주? 배현진이네. 배현진이? 배현진. 다 나오네, 다 나와. 좋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인물인 거예요. 특히 이제 장개석이라든가 국민당 정부와 이 풍옥상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된 것은 46년에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반장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로 진짜 골치 아픈 그런 이제 인물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근현대사에서 풍옥상 하게 되면은 이 배신과 반역의 아이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어마니는 김구를 지금 한국의 풍옥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한국의 풍옥상 김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책 타이틀 같아요, 그죠? 역시 그렇게 여기 책 내고 그러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지만 미국인이나 중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야. 자, 다음은 이제 이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주로 위험한 비망록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논의를 했는데, 여기는 그 같은 논점, 여기서 그 보고서들에서 지금까지 분석한 논점은 크게 두 가지죠. 이승만과의 합작 문제하고 남북협상 문제예요,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돼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중국이라든가 그 당시 한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보고서와 관련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6월 5일자에 오철성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당 정부 비서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김구호가 합작을 종용하는 편지를 냈어요.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철성은 누구냐? 상기석의 거의 뭐 오른팔에 가까운 존재이고, 32년도에 그 상해에서 윤봉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해 시장을 하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구라든가 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후원과 지원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편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뭐 중앙관계는 뭐 순치 지방이다. 우남 백범 두 분 선생님 적화의 만연을 방지하며 뭐. 그러니까 지금 합작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정부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샤오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샤오일인이고 중국어로 쓴 책인데 이걸 이제 한국에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이 책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샤오일인이 해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의 기본적인 이력은 위험한 대를 이어서 제2대 중화민국 총영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부임한 게 7월경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책에서 해고를 하면서 그 남북협상 김구에 대한 멘트를 남기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한국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수사론 측의 동의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48년 상황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익히 유엔도 알고 한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먼저 독립시키려고 해서 저기 50총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해서 무슨 남한정부를 세운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구는 지금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에 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남북협상이지 결과적으로 이 공산당과 지금 연대하는 거 아니에요. 협상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고. 근데 이건 크게 잘못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중국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7년도 이 중국이 장개석이가 지금 국공합작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 국무장관 마샬의 강요에 의해서 국공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국공합작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피치에 몰리게 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 48년도 남북협상, 김구가 남북협상을 가는 시점에서 대사였다 한다면은 내가 철저하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그 회고록에 남기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김구가 남북협상을 갔는데 예상과 달리는 죽지가 꺾인 새처럼 귀환하고 말았다. 이걸 통해서 김구는 이제 이 정치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노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 가치도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정함이라고 하는 인물.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누구냐?
지금 한국에서는 막 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살인 청부업자예요, 이게. 제 책에 뭐 5장, 6장, 7장 뭐 그런데 계속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33년인가 경이 되게 되면은 김구한테 한 명당 1,000원씩의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죠. 그거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을 갖다 놓고 와서 무슨 뭐 독립운동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냐 뭐 이제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정현섭인데 저기 호가 화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화함 그렇게 이제 부르고 뭐 그러는데, 이 인간은 30년대에 남아한인 청년연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맹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주 위에가 고문이 있는데 고문이 바로 저기 누구지? 이혜영이가 바로 그 고문인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와서 독립운동가라 해가면서 헌청을 받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건가? 저 골 때린 인물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정화함이 김구의 그 남북협상 문제를 해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48년 4월 시점에 지금 정화함은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귀환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귀환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48년 4월 시점에서 김구가 남북협상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왔다. 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디다라고 그런 이제 증언을 남겼고, 김구가 북한에 간다고? 야, 그래가면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앞서 샤오린의 그런 이야기처럼, 응?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중국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죠. 야, 그래서 뭐 분명히 내가 알기로도 뭐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이북에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획책을 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남북협상을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것이 김구의 어떤 그런 뜻만 가지고 또 되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관 이 정함의 해고를 보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이제 그 박남파라고 하는 인물인데, 박찬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에요, 박찬익이라고. 자,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뭐 30년대 후반경이 되게 되면은 정부의 뭐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는 인물이고, 특히 뭐 이 중국 정계 사람들하고 상당히 인적 연망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마찬가지 뭐 45년 8월인데 이게 뭐냐, 아니 여기 45년 4월이 아닌데 48년 4월이 되겠네요.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찬익은 뭘 하고 있느냐, 인정 사람들이 전부 다 귀환하고 난 뒤에도 지금 중국에 잔류하면서 주화대표단 단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남경에 그 당시 이제 뭐 체류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김구의 남북협상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저기 증언에 따르면은 뭐 억장이 흘러지는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찬익은 이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에 어떻게 진행됐으면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정을 피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남북협상을 만류해 보려고 이제 급거 귀국을 했는데 4월 16일에 뭐 상해를 거쳐 홍콩 인천항으로 거쳐 18일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다음날 5시에 경계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그럼 가버렸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찬익이 이분이 하는 증언 중에 또 흥미로운 것은,
김구가 북한에서 지금 5월 5일 날 규경을 했는데 규경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남북협상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한독당 내부적으로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국공협상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공산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해가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인종들 해가면서 그러니 격렬한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얘기고, 박영준이는 이제 이 박남파의 장남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또한 증언을 했는데, 그 박찬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저기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경위를 앞서 관련 내용과 저기 관련 속에서 간단하게 해고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부친을 호출을 해가지고 임정이 미군정과 자꾸 싸우고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손잡고 한국 통일 문제라든가 등등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해서 이 중국 정부 여인들의 어떤 그런 명령에 따라서 지금 귀환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또한 이 내용에서도 저기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 내용과 뭐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거짓말 대잔치. 이건 뭐냐면은 이제 거짓말 대잔치는 뭐냐면은 김구가 우리는 계속 48년도 이 남북협상 이후가 들어서게 되면은 김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화평통일을 이야기해요. 그죠?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미군 철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김구가 지금 겉으로는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 한다. 이거 계속 이야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앞서 우리가 위험한 보고서에서 봤던 것처럼 내심으로는 지금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남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골 때리는 인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건데, 이 지도자 협의회 성명서라는 것은 남북협상을 갔을 때 4월 30일에 그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채택했는데 그 채택한 내용 중에 2조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내전 발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명서에. 근데 이 양 내용을 좀 더 이제 그 원본대로 전부 다 소개한다면은 이래요. 우리 강토에서 애국 군대가 철수한 후에는 내전은 발생할 수 없다. 여하는 무질서 발생도 용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6.25 전쟁이 났죠. 이건 그냥 거기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에 관한 결정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남북협상을 가서 이제 그 4월 23일에 남북협상이 폐막하는 날에 채택한 하나의 결정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56개 정당사회단체 그 대표들이 600명이 넘는데 그 인간들이 전부 다 도장을 찍은 것들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조선에서 애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인민 자기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한다. 부여하자는 수설원 측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히 싸운다. 이건 뭐냐면은 그 47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수설원이 한국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북한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북한군을 이용해서 남침을 하게 해서 공산 정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노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노선에 김구가 가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 이걸 이제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남북협상을 가가지고 무슨 뭐 통일을 논의했네 어쨌네 해가면서 그따위 식으로 뭐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김구는 지금 현재 북한의 평양에 가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그죠? 영공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이 김구가 왜 해방 이후 48년, 49년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김구 선생 회견기예요. 여기에 가면 또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해. 뭐, 앞에 이야기, 뭐, 질문, 이제, 거기, 삼철이라고 하는 잡지가 48년 9월경에, 이제, 그, 김구를 찾아가서, 이제 회견을 했어요. 그 회견 내용을 지금 현재 질문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채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뭐, 만약에 뭐, 북대로 무슨 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전쟁을 이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북한 쪽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쟁은 못할 것이요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저라니까 이게 끊임없이 패 죽이고 싶어 그냥. 자, 다음은 이제 이건 정말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49년도 1월 16일에 이제 한독당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어요. 상당히 큰 이제 회합인데 여기에서 이제 김구가 나서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어떤 거냐? 김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혹자. 여기서는 혹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한 한선단정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승만 계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혹자라고 이야기는 지금 명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목으로 해서 남북협상파라고 하면서 죄인같이 간주하는 듯 하나 그 자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혹자 너희들도 얼마 안 가면은 남북협상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문맥을, 앞뒤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혹자라니, 남북협상파라니, 불온이라니. 그런데 제가 이제 앞뒤를 전부 맞춰가지고 이걸 재해석해 보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48년도 남북협상을 끝나고 나오니까 그러면서 50총선이 성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니까 김구는 진짜 완전 정치적으로 피치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김구를 내놓고 와서 뭐 수도권의 대변인이다, 뭐 오열이다 등등 해가면서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막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김구의 반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 사람들이 남북 협상파를 두고 뭐 죄인이니 비국민이니 해가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하게 되면은 인민군의 총칼 앞에 이승만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북 협상파로 돌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뭘 의미하죠? 다들 항복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변할 것이며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다 함께 말하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자, 우리가 그렇게 막 받들고 있는 뭐 민족의 거성이요, 뭐 대한민국 국부라고 하는 작자가 바로 이런 인간이라고요. 아따 누가 막 내 앞에서 막 김구 선생 그러고 그러면 막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인데. 자, 뭐 갈무리인데 저기 이제 뭐 갈무리 내용은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경교장 밀당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협상에 김구가 지금 가서 앞서 봤던 그런 이 소련 조선 정치 흥사에 관한 결정서 영공 합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문서를 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공 합작 통일 노선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세간의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평이 그걸 지금 김구를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구가 지금 현재 공산통일정부 대통령을 지금 몽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협상을 가고 뭐 그런 터무니없는 짓들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뭐 어차피 적화될 나라 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김구는 그 당시에 남북협상 이후에 들어와서 50총선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통일 뭐 남북협상이 어떻고 뭐 통일정부 수립이 어떻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파장, 뭐, 역심, 불개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이런 김구를 두고 풍옥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 보고서 이 문제 제출은, 이 문제는 뭐 이제 뭐 저기 이 유어만이가 뭐 쓴 거라든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이번에는 변영태가 작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뭐 새로운 이제 뭐 가설을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이제 그 변영태가 쓴 그런 보고서를 봤기 때문이야말로 7월 20일에 이승만이 김구와의 합작을 거부하는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 저기 보고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통일의 화신 김구. 사실 뭐 이야기는 뭐 예전에도 나왔지만 주사파 애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역사 공작일 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건 오늘 다시 또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런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있냐. 앞서 나온 건데. 자, 뭐 두 번째 것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것은 기본적으로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총선을 하겠다는데 그 총선 자체를 거부를 했으니까 반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 와서 뭐 국부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평가를 해주고 헌창한다는 것은 그건 터무니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시야에 넣게 되면 안두희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두희가 총 4발을 쐈어요. 그죠? 나 같으면 한 4,000발, 400발을 쏘았을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야기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확실하게 해주는 거지, 그냥. 이런 이야기 농담이고 어디 가서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뭐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적자 김구. 야,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올해 6월 이제 지나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25년은 안드이 우거 76주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올렸는데 이제 매년 올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드이를 누군지 잘 모르시죠? 조금만 와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정확히 안다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참말로. 근데 사람들은 뭐 안드이 하게 되는 그 기존의 이미지가 있어서 무슨 뭐 암살범 뭐 살해범 해가면서 상당히 그렇게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안두이가 쓴 시역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옥중에서 자기가 쓴 거예요. 이게 6월 말부터 7월 말 정도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공판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 책이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일기를 계속 썼는데 그건 뭐 이 책 말고 이제 다른 책을 내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첫 권으로 나온 건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저도 뭐 조금 뭐 글게나 읽고 뭐 쓴다고 그러는데 안두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앞에 시역의 한문들이 무슨 시자예요? 고민이에요, 고민. 뒤에 있어요. 저기 책 팔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안두이가 어떻고 김구가 어떻고 이야기하려면 안두이를 알아야 한다니까. 안두이는 결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일본에서 그 법대까지 나왔던 사람이고 신우주 그쪽 일대에서는 이 갑부집 아들이에요. 형님이 연세대 총장이었죠? 예? 형이 연세대 총장. 그렇죠. 형이 아니고 그 사촌 형. 그래요. 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우파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책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꼭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저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 10,000원인가 뭐 이제 그거나. 왜냐면 이런 책을 읽어야 뭔가 우리가 대화가 쉬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냥. 그죠? 자, 그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26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김구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안두이를 재평가하는 이런 이제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곤충 4발이 그러는데 내 맘 같으면 딱 400발을 박아주면 딱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구라 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국민이고 도저히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두이를 두고 와서 뭐 비난하고 무슨 뭐 암살자 살인자 하고 된다. 그 새끼가 바로 빨갱이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대충 이 정도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